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1일 겸손은 힘들다 요약공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어준 씨가 진행한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내용 저희가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제는 언론의 이중잣대, 특권의식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 김어준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어준 씨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브리핑실에 기자들을 향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권력 비판 통제는 언론 길들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원래 그렇게 해온 백악관은 전 세계 언론사들을 다 탄압해온 건가요? 그리고 그 프레스룸에서 얼굴 공개하고 질문한 기자들은 전부 길들여진 겁니까? 말은 되는 소리만 합시다. 네, 바로 이 대통령실 카메라 설치 논란. 이걸 두고 김어준 씨는 국민의힘 주장이 사실은 기자들의 대리민원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아, 기자들이 자기들 얼굴 나오는 게 싫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국민의힘이 분수를 내준 거다. 그렇죠. 약간 좀 꼰대적인 자기중심성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자신들의 모습이 생중계되는 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특히 언론의 이중잣대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자실 통폐합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전부 오만이다, 독선이다, 언론 탄압이다 하면서 정부를 엄청 공격했잖아요. 기억납니다. 아주 시끄러웠죠. 근데 바로 그 언론들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기자실을 다시 복원하니까 그때는 또 환호했다는 거예요. 아, 그 과거 사례를 딱 꼬집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는 한없이 무르고 민주진영 정권에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게 핵심 비판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관련해서도 언론에 좀 뭐랄까 편견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어떤 기자가 김민석 내정자한테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반미주의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다는 건데요. 네. 이걸 두고 김어준 씨가 아니 이건 기본도 안 된 질문이다 이렇게 질타를 한 겁니다. 기분이 안 됐다. 어떤 점에서요? 김민석 내정자가 하버드 석사 출신이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안 하고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아, 그냥 운동권 출신이니까 공부는 제대로 안 했겠지. 이런 아주 낡은 편견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 거다. 이런 비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편견에 기반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MBC 보도에 대한 의문점도 여러 개 제기됐습니다. 네, 이것도 좀 따져볼 부분이 많다고 봤는데요. 우선 장관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원내대표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하긴 그렇죠. 원내대표 후보 검증 보도는 흔치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9년 전에 국정원 내부 감사에서 이미 다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났던 녹취 파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그 배경이 아주 의심스럽다는 거죠. 9년 전 파일이 갑자기 지금. 네, 그래서 국정원 내부 어떤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도 제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김어준 씨는 이 보도의 방향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죠. 맞아요. 이게 단순히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김병기 의원의 아들을 혹시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탈락시킨 인사 비위는 없었는지 오히려 그 부분을 취재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탁이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탈락이 있었는지 그게 더 본질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네요. 네, 그런 주장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외에도 자잘한 예수들이 좀 있었는데요. 역사 강사 전한길 씨 발언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평가했죠. 아, 네. 그분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를 너무 모른다. 그리고 지나치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면서 결국 소음 수준이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소음 수준. 네. 반면에 대통령실의 국민 추천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외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어요. 맞아요. 이걸 이재명식 발상이라고 표현하면서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인재를 찾으려는 어떤 진정성 있는 시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오, 이재명식 발상이라고요? 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는 시도다. 뭐 이런 평가였습니다. 흥미롭네요. 또 대장동 재판 연기 소식 관련해서는 정규재 씨 발언을 언급하면서 재밌어했죠? 네, 그게 참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정규재 씨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재판을 계속하려는 사법부하고 조선일보를 향해서 정신 나간 언론이라고 비판했다는 거죠. 보수 논객이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고 조선일보를 비판한다. 참
보기 드문 장면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흥미롭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불응, 이건 어떻게 전망했나요? 이제 내란 연루 혐의자들을 정리하는 수순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다룬 핵심 내용들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언론 비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한 김어준 씨의 시각을 엿볼 수 있었네요.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김어준 씨의 그 생생한 목소리는 역시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원본 방송을 직접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겸손은 힘들다 요약공장은 매일 이렇게 방송 내용을 신속하고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도 중요한 내용들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정리해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요약은 힘들다.